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이 초래할 파장을 얼마나 과소평가하는지를 지켜보는 것은 참으로 흥미로운 일입니다. 제 이름은 민준입니다. 저를 가장 잘 묘사하는 말은 아내를 사랑하고 늘 예의 바르며 그녀의 모든 소망을 들어주려 노력하는 다정한 남편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2번의 결혼 생활을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상대에게 조건 없는 애정을 쏟고 절제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때로는 상대방에게 경멸과 무시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저는 이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여성들은 배우자 몰래 은밀한 짓을 해도 들키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스스로 믿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들키지만 않으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라 생각하며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합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자신의 죄를 숨기려 온갖 수단을 동원하다가 결국 덜미를 잡히면 갑자기 후회하는 척하며 배우자가 상처받는 것을 원치 않아 숨긴 것이라고 변명합니다. 본인이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나 알고 하는 소리일까요? 자신들의 배신을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려 했다는 주장을 들을 때 우린 대체 무슨 생각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단지 우리 등 뒤에서 딴짓을 했다는 것을 시인하는 꼴이며 그저 들킨 것만이 후회스럽다는 파렴치한 고백에 불과합니다. 이는 엄청난 모욕입니다. 저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수와 제가 만난 것은 우리 둘 다 이전의 고통스러운 관계를 끝낸 직후였습니다. 지수는 자신을 버리고 더 젊고 예쁜 여자에게 가버린 전 남자친구 태우와 3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수는 사랑했던 남자에게 비참하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에 깊은 상처를 입었고 자존감은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태우를 진정으로 잊지 못하는 듯 보였고 그 사실은 늘 제 마음 한구석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저는 민준이고 지수보다 6살이 많습니다. 저는 한때 제 세상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던 매혹적인 여성 서연과 5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서연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평생을 함께할 계획이었지만 그녀는 제가 그녀에게 완전히 빠져있던 그 순간에도 제 등 뒤에서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배신을 알아차리기까지 1년이 걸렸고 그 사실은 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저는 미련 없이 그녀를 떠났고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때 신뢰라는 것이 얼마나 큰 벽이 될 수 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지수와 저는 서로의 아픈 과거를 공유하며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지수가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하고 다시 웃을 수 있도록 헌신했습니다. 그녀가 몸매를 가꾸고 외모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했죠. 그녀는 여유 시간에 백화점에서 새 옷을 쇼핑하고 청담동의 유명 뷰티 살롱에서 시간을 보내며 테니스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끊임없는 지지와 사랑 덕분에 그녀는 마침내 자신감 넘치고 매혹적인 여성으로 변모했습니다. 반대로 제 과거를 잘 아는 지수 역시 제가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제가 자신의 유일한 사랑이며 저를 만난 것이 인생 최고의 행운이라고 말했습니다. 매일같이 사랑을 속삭였고 제 모든 요구가 충족되도록 세심히 살폈습니다. 우리의 삶은 활력이 넘쳤고 일주일에 최소 4번은 만나 거실 소파에서 포옹과 키스를 나누며 견고한 사랑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구체적으로 아이를 갖는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세상에 둘도 없는 소울메이트처럼 느껴졌고 삶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6주년 기념일이 지나고 정확히 일주일 뒤 제 삶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틀어졌습니다. 평범한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아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화려한 레드 원피스를 입고 눈부시게 차려입은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 주말 오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죠.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아내를 병적으로 의심하거나 몰래 감시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집에는 보안을 위해 설치한 홈 CCTV 시스템이 있었고 저는 직장에서 일이 지루해질 때면 가끔 휴대폰으로 확인하곤 했습니다.
특히 업무 스트레스가 심한 날에는 거실에서 뛰노는 우리의 반려견 닥스훈트 단추를 보며 위안을 얻곤 했습니다. 저는 여의도에서 채권 중개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날 아침 사무실에서 실시간 영상을 보다가 문득 강한 호기심과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여자가 매혹적인 짧은 레드 원피스에 아찔할 정도로 높은 하이힐을 신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머리는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었고 화장 또한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습니다. 결혼 후 몇 년 동안 그녀가 저를 위해서도 그렇게까지 화려하게 꾸민 적이 없었기에 그 모습은 저를 초조하고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계획을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번호를 눌렀습니다. 어이, 여보. 지금 사무실인데 당신 생각나서 전화했어. 오늘 하루 어때? 오늘 테니스 치러 가는 날이죠. 여보, 보고 싶네.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오늘은 일정 없어요. 테니스 파트너인 수진이가 발목을 다쳐서 오늘 모임은 취소됐거든요. 그래서 그냥 쉬기로 했어요. 오, 아쉽네. 당신 테니스 치는 거 정말 좋아하잖아. 그럼 오늘 뭐 할 거야? 아직 잘 모르겠어요.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 아마 집 근처 헬스장에 잠깐 다녀올 것 같아요. 당신 점심 같이 먹을래요? 내가 회사 근처로 데리러 갈 수도 있는데. 마음은 고맙지만 오늘은 괜찮아. 회의가 줄줄이라 속도 좀 더부룩하고 배가 별로 안 고프네. 그냥 헬스장에서 단백질 쉐이크 한 잔 마시고 운동 좀 하다가 들어갈게요. 오늘 저녁에 봐요. 사랑해요. 전화를 끊을 때 평소와 달리 그녀가 먼저 사랑해요라고 말하지 않았고 제가 늘 마지막에 하던 그 인사를 빼먹은 것을 그녀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그녀는 제게 너무나 명백한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반드시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오랫동안 지혜를 믿어왔지만 그날의 직감은 도저히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차에는 보안 목적으로 설치해둔 GPS 추적 장치가 있었는데 저는 평소에 그것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저는 전화를 끊자마자 아내를 추적하기 위해 앱을 켰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차에 올라타 그녀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강남 도심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고 저도 그쪽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제 사무실에서 강남까지는 그리 멀지 않았기에 15분 만에 그녀가 어느 유명 호텔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를 쫓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길가에 차를 세우고 그녀가 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5분 뒤 제가 사랑하는 아내가 하이힐의 레드 원피스 차림으로 라세느라는 고급 레스토랑을 향해 우아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끼며 제발 여자친구를 만나는 것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는데 그때 그녀가 누군가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레스토랑 앞에 서 있는 한 남자를 본 순간 저는 제가 감당하기 힘든 진실과 마주했음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들키지 않게 조심하며 다가갔고 그가 그녀를 키스로 맞이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몇 마디 다정한 대화를 나누더니 남자가 그녀의 허리를 감싸고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재빨리 길을 건너 유리창 너머로 그들을 훔쳐보았습니다. 그들은 안내 데스크 앞에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지수가 그 남자의 어깨에 애교 섞인 모습으로 기대는 것을 보았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곧 차가운 분노가 저를 지배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창문 너머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을 찍고 있을 때 남자가 지수 쪽으로 몸을 돌려 그녀에게 진하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지수가 그에 화답하며 열정적으로 키스하는 순간을 저는 놓치지 않고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심장을 파고드는 예리한 통증과 머릿속을 가득 채운 분노가 저를 어두운 심연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직원이 그들을 안쪽 테이블로 안내하기 전까지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 남자가 바로 과거에 그녀의 마음을 산산조각내고 수많은 고통을 안겨주었던 전 남자친구 태우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제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그를 얼마나 증오하는지 알고 있었고 그와는 절대 연락하지 말라고 수백 번도 넘게 약속했었습니다.
그녀가 제 소망과 인격을 전혀 존중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명백해졌습니다. 불과 1시간 만에 그녀는 제게 거짓말을 하고 전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가장 화려한 옷을 입고 그와 뜨겁게 키스를 나누며 하루를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 무시와 치욕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전처와의 아픔을 겪으며 제 자신과 했던 굳은 약속이 이런 불손함을 참거나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더 많은 거짓말과 비굴한 변명을 듣는 일뿐이었습니다. 곧 이혼하게 될 아내를 뒤로하고 저는 여전히 끓어오르는 화를 삭이며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어떻게 이런 일이 또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지 이해하려 애쓰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5시간 동안 자기 연민과 분노에 빠져 있다가 저는 차분히 다음 단계를 계획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수가 오늘 있었던 일을 솔직히 자백할지 아니면 끝까지 나를 속일지 궁금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계속 거짓말을 한다면 제 결정은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평정을 유지하며 결혼 생활의 종말을 마주하기 위해 차를 몰았습니다. 집 앞마당에 들어서는 순간 결국 참았던 뜨거운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가 한때 사랑하고 존경했던 여자를 잃은 슬픔에 잠겨 있는 동안 지수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근사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테이블을 세팅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그 레드 원피스를 입고 저에게 다정한 척을 했습니다. 제가 부엌으로 들어서자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키스했고 저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말했습니다. 전형적인 외도한 배우자의 가식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아마 오늘 낮에 저지른 배신에 대한 죄책감을 덜고 보상받으려 평소보다 더 과한 애정을 표현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평상시처럼 행동하려 해도 그녀가 제 안색을 살피며 여보, 괜찮아요? 라고 묻는 순간 그것이 소용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저는 위스키 한 잔을 가득 따르고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여유 있는 척 말했습니다. 괜찮아. 오늘 시장 상황이 좀 긴박해서 피곤하네. 씻고 올 테니까 금방 내려올게. 저는 옷을 가볍게 갈아입고 침대에 앉아 마음을 가라앉히려 위스키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평정을 되찾은 뒤 다시 부엌으로 내려가니 제 아내는 아주 즐거운 기분으로 저녁상을 차려두고 있었습니다. 내연남과 보낸 하루가 아주 만족스러웠던 모양입니다.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았고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녁 정말 맛있네, 지수야. 그리고 오늘 당신 정말 눈부시게 예쁘다. 고마워요. 사랑해요, 여보. 당신을 위해 요리하는 게 제 제일 큰 행복인 거 알죠? 그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식사하는 동안 어색한 침묵이 몇 분간 이어졌습니다. 지수가 저를 힐끗거리며 제 기분이 왜 안 좋은지 떠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최소한의 가책이라도 느끼고 있을까요? 결국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진실을 말해줄까요? 이제 곧 답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당신 하루가 어땠는지, 뭘 했는지 자세히 좀 들려줘봐요. 최대한 위협적이지 않은 어조로 물었습니다. 아까 통화한 대로예요. 헬스장에 가서 몇 시간 땀 흘리고 단백질바 하나 먹고 바로 장 봐서 집에 와서 당신 저녁 준비했어요. 아주 평범하고 지루한 하루였죠. 그녀가 천연덕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제 눈에 고인 눈물과 차가운 표정을 본 그녀는 곧바로 시선을 피하며 접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 지수야. 그럼 우리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변호사를 먼저 만나볼까? 아니면 이혼 전문 상담을 받아볼래?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여보? 이혼이라니요. 그녀가 당황한 척 물었습니다. 더 이상 순진한 척하지 마. 당신이 오늘 뭘 했는지 내가 다 아니까. 그게 무슨 우리 결혼 생활을 끝내자는 거야. 이혼하고 재산 나누고 각자 갈 길 가자는 거지. 아니면 최소한의 예의라도 지키며 갈라설 방법을 찾든가. 이해가 안 돼요. 왜 갑자기 이혼 이야기를 해요? 정말로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대답하기 전에 생각할 시간을 몇 분 줄게.
진실을 말할 마지막 기회야. 갑자기 그녀는 안절부절 못하며 물컵을 만지작거렸고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몇 분간의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늘 나 미행했어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이 무엇인지가 중요하진 않았지만 왠지 그녀에게 제 패를 다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미행했는지 왜 묻는 거야? 당신이 독이는 게 있나 보지? 내가 알아야 할 게 더 있나 봐? 그녀는 여전히 당황해서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외도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반응대로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으며 지금 상황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왜 그렇게 슬픈 표정으로 말도 안 되는 이혼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전 정말 억울해요. 저는 그녀가 마지막까지 솔직해지지 않는 것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내가 왜 이러는지 똑똑히 보여줄게, 지수야. 저는 휴대폰 잠금을 해제하고 그녀와 태우가 레스토랑 앞에서 키스하는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이 레스토랑 밖에서 다정하게 만나는 사진이었는데 그것만 봐선 친구 사이의 가벼운 인사로 우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녀의 변명을 더 듣기 전까지는 더 결정적인 사진들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보자마자 입을 벌린 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물론이죠, 여보, 설명할 수 있어요. 이건 그냥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워서 한 가벼운 입맞춤일 뿐이에요. 다른 일은 전혀 없었어요. 밥만 먹고 헤어졌다니까요. 이 사진 어디서 났어요? 태우 씨는 요즘 어떻게 지낸대? 여전히 남의 여자 탐내는 버릇 못 고쳤나 봐? 이 사진을 어떻게 찍었는지 설명해 줄게, 여보. 내가 우연히 길을 건너다 당신들이 손을 잡고 레스토랑으로 들어가는 걸 본 것 같았어. 그래서 혹시나 해서 길을 따라가 창문 너머를 봤는데 당신이 그 사람 품에 안겨 있더군. 처음엔 설마 당신일까 싶었는데 내 눈이 틀리지 않았어. 내 두 번째 생각은 왜 당신이 나를 만날 때도 입지 않던 그런 야한 옷을 입고 그를 만났을까 하는 거였지. 그러다 그 남자가 태호라는 걸 알아챘고 모든 게 명확해졌어. 사진을 찍기 시작했는데 마침 당신이 고개를 숙여 그에게 키스를 하더군. 그렇게 찍힌 사진이야. 제가 보여준 다음 사진에서 그녀는 태우의 목을 감싸 안고 있었고 짧은 원피스가 위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등이 훤히 다 보이네. 그 원피스 입은 당신 모습 정말 매혹적이었어. 오늘 무슨 모델 촬영이라도 간 거야? 아니면 그 남자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이벤트인가? 당신이 나를 위해 그렇게 섹시하게 입어준 게 언제인지 기억조차 안 나는데 그 남자를 위해서는 기꺼이 그렇게 입었더군. 설명 좀 해봐.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대답을 기다리며 그녀를 계속 응시했습니다. 그녀가 침묵을 지키자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 새 휴대폰 카메라 기능이 아주 좋더라고. 줌을 당겨서 찍었는데 아주 흥미로운 걸 발견했어. 자, 여기 봐봐. 저는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태우의 목을 감싸고 있는 그녀의 왼손. 그 네 번째 손가락을 줌으로 당겨 그녀의 얼굴 바로 앞까지 가져갔습니다. 오늘 결혼 반지가 없네? 참 이상하지. 우리가 함께한 6년 동안 당신이 반지를 뺀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나? 오늘이 정말 특별한 날이었나 봐. 이제 내가 왜 이혼을 이야기하는지 알겠어? 당신은 오늘 하루에 대해 나에게 철저히 거짓말을 했어. 아침에 반지를 빼고 야한 옷을 차려입고 내가 가지 말라고 했던 전 남자친구를 만나서 공공장소에서 키스하고 하루 종일 데이트를 즐겼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눈을 보며 거짓말을 하고 있어. 운동하러 간다더니 점심도 안 먹는다더니 내 돈으로 산 예쁜 옷은 전 남자친구한테 보여주려고 입었더군. 내가 밖에서 우리 삶을 위해 치열하게 일하는 동안 말이야. 절대 그를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겼고 다른 남자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추잡하게 굴었어. 나를 바보 취급하며 끊임없이 기만했지. 오늘 밤 당신이 그놈이랑 잠자리를 가졌는지 아닌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아. 당신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이제 나에게 거짓말일 뿐이니까.
당신의 행동은 당신이 신뢰를 지킬 능력이 없으며 언제든 나를 속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증명했어. 모든 걸 치밀하게 숨기려 했고, 전 남자친구 앞에서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여자가 되려 노력했지. 결혼 반지까지 빼버리며 우리 결혼 생활을 부정했어.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나를 안아줬지. 나는 이게 아주 정당한 이혼 사유라고 생각해. 당신도 부정하진 못하겠지. 지수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자신의 행동이 초래할 결과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민준의 차갑고 단호한 말투는 그녀를 죄인으로 만들었고, 그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이 불륜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이전까지 그녀는 그저 태호와 가벼운 추억 여행을 하는 것이라 자위했었지만, 이제야 태호와의 관계가 감정적인 외도로 깊어졌으며 육체적인 접촉이 없었더라도 혹은 있었더라도 이미 남편에 대한 중대한 배신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오열하며 만약 남편이 다른 여자와 똑같이 행동했다면 자신도 똑같이 분노했을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고 남편에게 준 고통 때문에 구역질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어떻게든 민준을 설득해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민준 씨, 제발 믿어줘요.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요. 우린 그냥 밥만 먹고 헤어졌단 말이에요. 저녁 먹고 헤어졌다고 해도 내 말은 달라지지 않아. 당신이 오늘 보여준 모습은 이미 선을 넘었어. 만약 상황이 바뀌어서 내가 전처인 서연이를 만나서 반지 빼고 당신 몰래 데이트했다면 당신 기분이 어떻겠어? 아마 지금 나보다 더하면 더했겠지. 미안해요. 내가 정말 미심쩍은 짓을 했어요. 제발 나의 어리석음을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요? 이건 단순한 어리석음이 아니야. 당신은 당신이 스스로 멀리하겠다고 맹세한 그 남자와 이 짓을 벌였어. 왜 반지까지 빼고 그 남자를 위해 그렇게 꾸몄는지, 왜 그와 손을 잡고 키스했는지, 그리고 왜 나한테 끝까지 거짓말을 했는지 설명할 수 있어? 민주는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지수야, 우리 결혼이 너한테는 아무런 의미도 없었니? 네가 한 짓들은 우리 6년을 통째로 쓰레기통에 처박는 짓이었어. 민준 씨, 제발 이러지 마요. 우리 이렇게 끝낼 수는 없잖아요. 사실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가 서울에 왔다고 연락해서 그냥 점심 한번 먹자고 한 것뿐이에요. 가지 말아야 했다는 거 알아요. 당신이 질투할까봐 무서워서 숨긴 거예요. 하지만 우린 과거가 있잖아요. 6년 만에 밥 한 끼 먹는 게 뭐 그리 큰 죄인가 싶었어요. 옷은 그냥 그에게 내가 너 없이도 얼마나 잘 사는지, 얼마나 예뻐졌는지 보여주고 싶어서 입은 거예요. 일종의 복수심이었어요.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내가 놓친 여자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고 싶었다고요. 그에게 버림받았던 기억이 아직도 아파서 나를 버린 걸 후회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키스한 건 맞지만 그건 남녀 간의 뜨거운 입맞춤이 아니라 오랜 친구를 만나거나 헤어질 때 하는 가벼운 인사 같은 거였어요. 믿어주세요. 전 그 남자랑 다시 잘해볼 생각 눈꼽만큼도 없어요. 제발 우리 같이 노력해요. 당신이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할게요. 그녀의 말에 민준이 차갑게 반응했습니다. 내가 시키는 건 뭐든지 하겠다고? 정말이지? 지수는 살기를 찾은 듯 희망에 찬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뭐든지요. 정말이지 여보? 좋아. 그럼 딱 한 가지만 요구할게. 당신 휴대폰 지금 당장 내놔봐. 지수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왜 휴대폰을 보자고 해요? 왜냐니. 당신 말대로 아무런 감정도 없었고 그냥 밥만 먹은 사이라면 숨길 게 없잖아. 당신들이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기록, 사진들 다 보고 싶어. 당신 입이 아니라 그 기계에 담긴 진실을 확인하고 싶다고. 아니요. 굳이 볼 필요 없잖아요. 지수는 시선을 바닥으로 떨구었습니다. 그녀는 직감했습니다. 만약 남편이 그 메시지들을 읽는다면
그 안에 낯뜨거운 대화와 은밀한 감정들이 남편을 더 큰 고통으로 몰아넣고 결국 모든 것이 끝장날 것이라는 사실을요. 숨기고 싶겠지. 그게 바로 내가 생각하는 당신의 진짜 모습이야. 자, 이제 내 질문에 답해봐. 우리 어떻게 할까? 지수는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했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민준에게 첫 번째 아내였던 서연의 배신을 떠올리게 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다시는 그 지옥 같은 고통을 반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번만큼은 거짓말을 눈감아주며 관계를 이어가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잠깐만요, 민준 씨, 제발. 만약 제가 휴대폰을 주면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줄 건가요? 당신을 정말 사랑해요. 육체적인 배신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 알아주세요. 과거에 온라인으로 잠깐 헛된 감정을 주고받았을 순 있어요. 태우랑 메시지로 조금 설레는 말을 주고받은 건 인정해요. 철없는 10대 소녀처럼 굴었어요. 그가 하는 칭찬에 자존감이 올라가는 기분이 들어서 잠시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정말 유치한 짓이었다는 거 이제 알아요. 휴대폰 줄 테니까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지수야, 난 그러지 못할 것 같아. 당신이 지금 휴대폰을 주지 않겠다는 건 이미 답이 나온 거야. 우리의 관계는 여기서 끝이야. 나는 내일 당장 우리 이혼 서류를 준비해달라고 김 변호사에게 연락할 거야. 우리 같이 노력해 볼 순 없나요? 저도 당신처럼 투명해지고 싶어요. 제 문제는 남에게 상처 주기 싫어서 자꾸 숨기려 한다는 거예요. 이제야 솔직하지 못한 게 훨씬 더 나쁘다는 걸 알았어요. 정직과 투명함만이 이 결혼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 하지만 당신은 막다른 길에 다다르기 전까지 결코 진실하지 않았지. 휴대폰을 보여주길 거부하고 끝까지 도망치려 했던 그 순간, 당신 스스로 우리의 운명을 결정지은 거야. 그녀는 망연자실한 채 자리에 앉아 눈물을 쏟았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이 무엇인지 이제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휴대폰 속 메시지들은 그녀의 기만과 신뢰의 결여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이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육체적인 관계만큼이나 정서적인 외도가 얼마나 파괴적인지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행복했던 결혼 생활은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고 3개월 뒤 법적으로 완전히 남남이 되었습니다. 집을 팔고 재산을 분할했으며 우리는 평화롭게 헤어졌습니다. 재결합도 원망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한때 찬란했던 결혼 생활의 싸늘한 잔해뿐이었습니다. 우리의 결혼은 기만과 거짓말, 그리고 깨진 신뢰 때문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는 그 후로도 간간히 데이트를 했지만 2번의 큰 상처를 겪고 나니 결혼은 더 이상 제 미래에 없었습니다. 지수와 태우는 결국 살림을 합쳤고 2달 뒤 지수는 임신을 했습니다. 하지만 태우는 지수의 임신 소식을 듣자마자 그녀를 버렸습니다. 자기는 아직 아이를 키울 준비가 안 됐다며 알아서 하라는 차가운 말만 남겼죠. 다음 날 태우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지수는 홀로 아이를 품은 채 남겨졌습니다. 그녀의 언니 다희 말에 따르면 지수는 예전에 빛나던 모습을 잃고 유령처럼 변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녀의 자존감은 다시 한번 처참하게 짓밟혔습니다.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 지내던 지수는 어느 날 자신의 아파트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굴러떨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사고로 그녀는 뱃속의 아이를 잃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천국에서 지옥으로 순식간에 추락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녀의 헛된 허영심과 이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지수는 행복했던 우리 결혼 생활을 스스로 망친 자신을 결코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저의 사랑과 존경, 신뢰와 충성을 모두 잃어버린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신뢰와 정절, 이 2가지 중 하나라도 무너뜨리는 순간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그녀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